어제 뭐 보셨어요? 채널의 금쪽 상담소 17화에 개그맨 조혜련 씨와 딸 김유나 양이 출연했습니다. 조혜련 씨가 우리 집은 딸이 갑이고 내가 을이다. 자꾸 딸의 눈치를 보게 된다. 딸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고민이라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딸이 왜 어렵고 불편한지 어지간한 시청자들은 다 아시지 않나요? 이 가족의 사연은 요 몇 년 새 방송에서 자주 다뤘습니다. 수차례 나왔죠. JTBC 유자식 상팔자와 TV조선 엄마가 뭐길래에서 주로 아들 우주와의 관계를 조명하곤 했는데요. 엄마가 뭐길래에서 우주와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 아버지는 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곤 하더라고요. 아니 방송에 모자이크 처리할 거면 왜 나오는 거죠? 특히 엄마가 뭐길래 36화 2016년 7월 14일 방송 두 아이 앞에서 엄마가 47 나이에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안타깝게 유산이 됐다며 우는 장면에서는 이건 뭐 남의 얘기지만 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굳이 왜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그것도 방송에서 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아이들 데리고 방송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그냥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인터넷 댓글이 허용되던 시절이거든요. 제 글로 인해서 또 그 아이들이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릴까봐 그래서 그만뒀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들도 잘 자라서 성인이 됐고 그리고 테레비평은 그냥 개인 채널에 불과하니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화제성 때문일까? 왜 유나 양을 굳이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했을까? 이 가족 상담과 치료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일회성에 그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방송에 나오면 보나 안 보나 기사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제작진은 원하는 바겠지만 이게 우려스럽죠. 뿐만 아니라 금쪽 상담소에서 오은영 선생님이 자주 강조하는 것이 부모와의 소통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영향을 준다. 양육 방식은 대물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조혜련 씨의 경우 본인 어머니와의 관계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한 거죠. 저 같은 반응을 예상했는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유나 양이 오은영 선생님을 좋아하고 신뢰를 해서 흔쾌히 섭외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2~3%였던 시청률이 4%로 올랐으니까 이 화제성을 노렸다면 성공한 셈이죠. 조혜련 씨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대중에게 노출이 됐습니다. 아이 아빠와의 결혼 과정은 물론이고 조혜련 씨가 SBS 스타주니어 쇼 붕어빵에 둘째 우주군과 나오면서 이 가족의 삶이 소상히 소개가 됐었죠. 붕어빵이 2009년 2월에 시작됐으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그 정도부터 남매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거예요. 당시 우주군이 방송에서 엄마가 워낙 바빠서 얼굴을 잘 못 본다는 식으로 그래서 집안일 도와주는 분이 엄마보다 더 좋다고 했거든요. 그 시기에 아이들이 대체로 엄마 껌딱지인 것과는 달리 우주군이 엄마를 이렇게 대면 대하니까 그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자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유도했지 싶어요. 조혜련 씨가 2005년경에 일본 진출을 꿈꿨습니다. 독하게 노력해서 나름 성공도 했고요. 2007년에 썬데이 재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본 유명 개그맨 99의 오카무라 타카시와 함께 일본말로 꽁트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조혜련 씨가 2012년 이혼을 하면서 붕어빵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2년 뒤인 2014년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한 후에 붕어빵에 복귀를 했어요. 우주가 워낙 나오고 싶어 해서 나왔다면서. 이분은 아이들이 컨텐츠인 겁니다. 본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또 다른 컨텐츠이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2012년에서 2013년 사이겠죠. 조혜련 씨가 이혼을 하고 중국으로 훌쩍 떠나서 한 1년 정도 머물다 돌아왔는데 그 기간이 유나 양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아예 연락이 안 되기도 해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대요. 12살 어린 나이에 밤이 되는 게 무서웠고 심지어 네이버 지식인에 부모의 이혼을 막는 방법을 묻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나중에 엄마와 함께 살게 되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공부가 저절로 술술 잘 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힘들다 이렇게 넋두리를 하더랍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살아서 행복한데 엄마는 우리 말고 다른 존재가 필요하구나. 유나 양으로서는 너무나 허탈했겠죠. 조혜련 씨는 사는 내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식의 아픈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엄마가 모길래에서 그 유산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유나 양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나는 좋게 생각했어. 어쨌든 애착을 붙일 곳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마음을 붙일 곳이 생겨서 좋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엄마의 마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돈다는 걸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좋게 생각했어. 이건 이미 유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방송을 위해서 굳이 이 장면을 연출했구나. 아이와 어머니까지 동원해가면서 좀 기가 막혔습니다. 조혜련 씨가 방송에서 아주 자주 얘기했죠. 그 지긋지긋한 자신의 어머니의 남동생 편애에 대해서 그 어머니의 비틀린 자식 사랑이 조혜련 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그 영향이 급기야 그 아이들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금쪽 상담소에서 보면 부모의 영향으로 다 커서까지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재환, 토니안, 양치승, 김유나 씨 등 거의 대부분의 출연자가 그랬지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나 양의 상담에 앞서 조혜련 씨와 어머니의 상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옳지 않겠어요? 오은영 박사님은 조혜련 씨가 어렵게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뒷바라지를 잘할 테다. 경제적 안정에 집중한 엄마인 것 같다. 힘들게 살아오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며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 오랜 시간 주마 간상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혜련 씨의 삶을 지켜본 저로서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이의 뒷바라지를 잘 하고 싶었겠지만 그보다 앞서 자신의 성취요, 야망이 우선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나 일이 좋았다고 하니까. 최근에 보여준 면면들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자기 감정이 먼저인 사람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채널A 아이컨택트에 한때 절친 사이였던 홍진희 씨와 출연을 했는데 홍진희 씨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지난 5년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했어요. 홍진희 씨의 방송 일을 자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 일을 마친 다음에 홍진희 씨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질 않았다. 그래서 한참을 걸어서 돌아와야 했다. 그게 절연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홍진희 씨는 그 동네는 본래 택시를 불러서 타야 하는데 네가 몰랐구나.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일단 피곤하잖아요. 씻고 싶고 눕고 싶고 데려다 주겠다고 해도 극구 사양을 할 판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고 서운하게 생각하다니 저와는 생각이 참 다른 사람입니다. 왜 다른 이의 기분, 사정은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유나 양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자기 감정이 최우선인 사람이 엄마인 거잖아요. 엄마라는 존재는 신이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없어서 대신하라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엄마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를 감싸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혜련 씨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불안하게만 만들었잖아요. 자라는 내내. 그래 놓고 갑질을 한다. 눈치를 보게 된다. 불편하다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가 했어요. 그랬더니 에코이스트 성향 검사 결과를 보니까 그 유나 양의 성향이 저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더라고요. 패기치기를 싫어한다거나 타인하고의 갈등을 회피해버린다거나 그래서 제가 유나 양에게 감정이입이 됐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당한 것처럼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좌중의 주선으로 그 조혜련 씨가 어릴 때처럼 유나 양에게 뽀뽀를 하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여러 차례 사과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급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방송 이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혜련 씨가 SNS를 통해서
서로의 진짜 속마음도 알게 되고 쌓였던 오해도 풀게 되었어요. 마치 남아있던 앙금들이 말끔히 씻긴 듯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끔히 다 풀렸다고요? 아이고 답답합니다. 절대 한 번의 사과로 안 풀리거든요. 1년을 매일같이 사과를 해도 풀릴까 말까 한데 이 단 한 번의 상담으로 묵은 감정, 오래된 감정이 깔끔히 해소됐으리라고 믿었나 봐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세월이 흘러서 흐려졌다 싶어도 하루아침에 다시금 생생히 살아나는 법입니다. 나이 먹어서 겪은 일과는 차원이 달라요. 부디 조혜련 씨가 1회 출연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족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조혜련 씨의 남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나와 나는 갈등이 거의 0.1%도 없다. 내게 불만이 전혀 없는데 방송이 그렇게 나가서 속상하다더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진실인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함께 마음 아파했던 유나 양의 얘기들이 다 설정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악마의 편집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나 양이 좋은 마음으로 출연을 했다 해도 이렇게 뒤에서 되도하는 소리들이 나오니까. 언제까지 자신의 방송 일에 가족을, 그 자식들을 동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골 때리는 그녀들 구척장신과 개벤저스의 대결이 승부차기로 승부가 났는데 조혜련 씨의 선방 덕에 승리를 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모처럼 골 때리는 그녀들로 인해서 얻은 호감, 그 이미지에 왜 이 죄를 뿌리는 거죠?